노새와 벗의 염색치수는 63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63개가 되면 31.5쌍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생殖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응생물학 채널이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해인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나귀와 말의 염색체 수가 다른데 어떻게 노새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나귀는 염색체 수가 62개, 31쌍, 말은 64개, 32쌍입니다. 다른 종이고 정말 염색체 수가 다른데 어떻게 노새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당나귀와 말이 짝짓기라면 노새가 태어나죠. 근데 노새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노새 말고 벗새라는 것도 있어요. 그 두 차이가 뭐냐? 노새는 아빠가 당나귀고요, 엄마가 말입니다. 반대로 벗새는 아빠가 말이고 엄마가 당나귀입니다. 근데 왜 그런 벗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벗새는 노새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데 성질은 더 사나워서 실용적인 가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는데요, 암컷 벗새의 경우에는 드물게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는 이유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는 우리 체세포와 달리 염색체를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반으로 줄여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으로 나지 않으면 그 다음 개체는 염색체가 2배가 돼버릴 테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말 같은 경우에는 64개면은 32개씩 나누면 되겠죠. 당나귀는 62개니까 31개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노새와 벗의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63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63개가 되면 31.5쌍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생殖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63개니까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생식세포를 만들 때 문제가 생겨서 생殖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생殖력은 없는데 어떻게 말과 당나귀의 짝짓기를 통해서 노새가 태어날 수 있느냐? 말과 당나귀가 같은 속이거든요. 그 속 이름은 유명합니다. 에쿠우스입니다. 에쿠우스 속에 속합니다. 비록 이들이 다른 종이고 염색체 수가 다르지만 말의 정자와 당나귀의 난자, 또는 반대로 당나귀의 난자와 말의 정자가 수정이 될 만큼 염색체는 가까워서 수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염색체 수가 하나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당나귀와 말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노새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지 못하면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 정확히 말해서 생물학적 종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염색체 수가 같고요, 타자와 호랑이는 짝짓기를 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라이거 또는 타이온이라고 부르죠.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는데 왜 같은 종이 아니고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일까요? 그 이유는 사자와 호랑이는 자연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입니다. 만약에 자연에서 만날 수 있다면 같은 종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최근 다른 데에 사는 다른 종이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과 회색곰입니다. 따지고 보면 북극곰은 먼 옛날에 회색곰의 일부가 북극으로 떨어져서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종 분화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으면서 이 다른 두 종이 만나서 새로운 잡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그롤라베어 또는 피즐리베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만나서 자손을 낳은 것이 이게 과연 잡종인지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만큼 생물학에서 종을 구분하는 정의는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오해인님의 좋은 질문 덕분에 노새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롤라베어 또는 피즐리베어처럼 약간 헷갈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응상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